시가 지금 미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오후 1시에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움직인 종목들 저희가 잘 체크해봐야 또 잠잠한 거래량 속에서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발표가 된 만큼 꼼꼼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들 조기 폐장한 가운데도 보내왔는데요. 간밤 미증시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18,100선까지 올라왔고요. S&P 500 지수 계속해서 5,500포인트 웃도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약세였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날은 휴장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소 잠잠했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으로 두각을 나타낸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표 발표가 정말 많은 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고용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에 집중해야 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ADP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적었음을 나타냈고요. 졸트 보고서에 이어서 고용 시장이 서서히 식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인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장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히트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32%, 0.58% 강세를 보였고요. 장중에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이날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4.57%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고요.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각각 4.3%, 2.9%, 3% 가까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라이릴리 지금 도나네밥이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그렇게 상승 분위기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문위가 이미 승인 권고를 한 과정에서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약값에 대한 지금 메디케어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장중에는 52주 신고가 기록했다가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1.2% 하락을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이날 주목해야 하는 종목으로 다시금 테슬라가 떠올랐습니다. 연이틀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또 6.5%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달리면서 주가 246달러대로 뛰어 올랐고요. 시가총액 10위권에 잘 안착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이번 주에만 24%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사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테슬라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거들떠도 안 보는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 연이틀 잘 나가는 모습에 테슬라 더 갈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테슬라에 대한 월가 의견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300달러로 제시했고요. 강세 흐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내년에 목표 주가 400달러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연간 200만 대 목표 달성을 이제 몇 분기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건데요. 좀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웰스파고 최근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155만 대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판매 대수 인도량이 되겠고요. 왜냐, 가격 인하로 인한 판매 증가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분기에 테슬라의 주가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도 전반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반적인 투자 의견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팁 랭스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34명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2명이 매수, 14명이 홀드, 유지, 보유, 그리고 8명은 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보유, 그러니까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82달러 82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가격보다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수요일장에서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전에도 살펴봤었죠. 파라마운트 글로벌 클래스 B 주식이 되겠습니다. 밤사이에 7% 가까이 올랐는데요. 스카이댄스 미 할리우드 제작사죠.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 인수 불씨를 되살렸다라는 보도에 주가 계속해서 상승 압력 받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지배주주인 내셔널 어뮤즈먼트와 합병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었던 인수 그런 논의가 다시 불씨가 살아나자 주가 상승 압력 받고 있는 모습들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3.31%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죠. 보시면 딱 아시겠죠? 코로나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맥주 외에도 와인과 증류주도 함께 판매하는 주류 제조 판매 업체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맥주 부분은 잘 나갔지만 와인과 증류주 부분이 좀 아쉬운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와인과 증류주의 경우 올해 가이던스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맥주 부분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단 3.3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특징 ETF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원자재 관련 ETF들 종류별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은, 금, 그리고 구리가 되겠는데요. 각 원자재별로 가장 큰 운용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강달러일 때는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약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꿈틀꿈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돼서 원자재 ETF들 다 같이 뛰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각각 4%대, 3%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면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도 4.7%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4%에서 이제는 4.3%까지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경기 냉각 신호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자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금 키우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강화시켜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리케인 베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깜짝 감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WTI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이날도 1.22% 오르면서 배럴당 83달러 선 유지했는데요. 허리케인 베릴 같은 경우 이번 주 일요일 정도면 이제 미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시점쯤이면 그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약해진 강도로 돌아온다면 상승 압력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그런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미국에 도달하게 된다면 유가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값도 1.7%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약달러 현상이 강화되면 금의 매력도는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는데요.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it's really painting a picture for a soft landing. I hate to put those words together because they can come back to bite you. But the slowing that we've seen in the labor market coming off of the boil, the slowing growth, it should start to bleed into unemployment in either this month or the next 2 months. It leads us into September, where the market is pricing in the likelihood of a cut. Whether it comes off fast enough to really set the stage for a cut is still yet to be determined. But this is exactly how the jobs market should be reacting to just an incredibly tight monetary policy over the past 2 years. We've kind of been waiting on this moment for jobs openings to slow down and start bleeding to unemployment and have a little bit of a normalization in the labor market, which could lead the Federal Reserve and other central bankers around the world to anticipate a little slowing and a little softness that could keep the wet blanket on inflation. Still, again, yet to be determined, but this is what soft landing advocates would like to see, is a continued kind of softening of the labor market, but not in a disruptive way that launches our economy into a recession. So this is by playbook, still yet to be seen whether that landing continues to be soft or if there's a little more turbulence on the way in. 네, 간밤 이슈를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네, 전날에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다시 한번 이 고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간밤 고용 쪽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들이 발표된 만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달에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는 예상치보다도 줄어든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안에서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안에서의 노동시장이 확실하게 냉각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ADP 고용지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ADP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현재 15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6월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알려져 있고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뚜렷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했던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16만 개보다도 적은 수치를 보였고요. 이 ADP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의 고용만 추적하기 때문에 미 노동부가 며칠 이후 발표하는 공식 일자리 추정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인들의 수가 전주보다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을 됐는데요. 23만 8천 명을 돌파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학교들이 지난주에 학기 말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수당 신청 급증인지 혹은 해고 증가의 징후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단 실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도 중요한 신호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고용시장 정말로 냉각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시그널들 계속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지표, 또 다른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도 5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확인을 했었죠. 지금까지의 수출 거의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는 모습을 한국은 보여줬는데 미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의 폭이 커지는 모습을 다시금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수입과 수출 각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미국의 수출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해서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특히 산업용품이나 연료유 그리고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인해서 전월 대비해서도 0.7% 줄어든 2,61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입 같은 경우도 소비재나 자동차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보다는 적은 0.3% 감소에 그쳤다고 하는데 3,367억 달러로 적자폭은 확대가 됐습니다. 앞서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절 조정치로 763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적은 규모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이 2분기 연속으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 예측치에 따르면 이 같은 무역 적자로 인해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고용도 냉각 신호를 보내오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되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단의 소식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6%대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번 한 주 동안 주가는 무려 23%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놓고 월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테슬라가 긍정적인 인도량 공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는 줄어든 수치였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투자자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는 4월 최저치 대비해서도 이미 7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월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목표 주가인 275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또 25년까지는 4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전환점에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차량 가격 인하와 또 중국 수요 안정화가 이어진다면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의 생산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 향후 몇 분기 동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아이브스 분석가는 전망했습니다. 그런 한편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날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주식 5만 6천 주를 매도했는데요. 이는 약 1,305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캐시우드는 이번 매도를 테슬라가 강력한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돌아서자 매도를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할지 계속 분위기 지켜보시죠.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와 로보택시데이 행사를 앞두고 일단 지속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오픈 AI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오픈 AI 이사회에 참관 자격이 있는 옵저버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오픈 AI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해당 자리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 간의 AI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오픈 AI는 애플의 마케팅 총괄인 필립 실러를 연말부터 이 오픈 AI 이사회 옵서버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냈고요. 실러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6월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서 제공하는 AI 인텔리전스 기능에 챗 GPT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번 옵서버 초청은 해당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옵서버 역할은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거나 이사 권한이 주어지진 않지만요. 이 회사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자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수십 년간 라이벌이자 파트너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이사회 회의에 함께 참석하게 되면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 AI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그럴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참석이 반갑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모두 옵저버로 부른 오픈 AI를 놓고 시장에서는 오픈 AI가 이 두 테크 회사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사의 유리한 위치를 모두 얻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 애플은 오픈 AI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전략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되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최근에 더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연말 이사회를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질지 이 부분의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는 잠깐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2%가 넘는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9,000달러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는 여러 가지 매도 주체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비트코인을 매도했던 집단은 채굴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이 4월 달에 반감기를 겪으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량이 월등히 내려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비트코인의 카피출레이션, 공포에 매도한다라는 의미인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이 채굴자들 안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매도량은 FTX 붕괴 당시까지 올라온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자 안에서 가장 크게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트코인을 하나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채굴자 집단 안에서도 서로 엇갈린 움직임이 나오면서 앞으로 매도 물량이 더 증가될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뉴욕 증시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 이끌어줬습니다. 이날은 특히 밴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고용시장도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서비스업 PMI 쪽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싣고 있다는 데이터가 잇따라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투심이 고조된 덕분입니다. 그야말로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고용 둔화를 가리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고용업체 ADP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만 명도 밑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연관되는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4.9%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해고에 따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 16일에서 22일 주간 185만 8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2만 6천 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약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취업 후 새 일자리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고용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비스업 경기도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6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8.8을 기록했는데 전월 대비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석 달 중 2번이나 50을 밑도는 위축 국면에 빠졌던 것입니다. 미국 경기가 점차 둔화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집니다. 헤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은 74.4%까지 상향됐습니다. 12월 금리가 50bp 이상 떨어질 확률도 69.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월 금리가 100bp 떨어질 확률은 1.7%로 최근 들어 처음으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능성에 치솟았던 국제금리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채금리가 조금 떨어졌는데요. 이날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서 더 국채금리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1bp 뚝 떨어진 4.3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3.1bp 하락한 4.7%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효과를 배드뉴스가 이겨버린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는데 그런데 지난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물론 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6월 의사록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까진 계속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 연준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달 6월 12일이었죠. 당시 FOMC 회의에서 나온 연준 이사들의 회의록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봤지만 아직은 금리를 인하할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추가 증거가 필요한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죠. 다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서는 연준 이사 간 이견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수요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추가 완화에 의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제약적인 통화정책으로 고용시장을 포함해 경제의 둔화 속도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거나 추가 상승을 할 경우 금리를 올릴 의향이 있다는 뜻도 내비치기도 했죠. 지난 6월 FOMC 점도표에서 19명 중 8명은 올해 2차례 인하, 7명은 한 차례 인하, 나머지 4명은 동결을 제시했는데 회의록에 이 같은 의견이 고스란히 나온 것입니다. 이날 FOMC는 당일 아침 나온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 소식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좀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다수 FOMC 위원들은 경제 성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고 봤고 현재 정책 수준도 제약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시선이 쏠려 있는 테슬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지금 246달러대까지 성큼 올라와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다고 월가에서 말하고 있나요? 네, 요새는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의 관심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줄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246.39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최근 4일간 상승률은 무려 24.5%로 달합니다. 테슬라는 다른 빅테크 주식과 달리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학개미들이 실망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올 들어 하락폭은 마이너스 0.82%까지 줄였습니다. 주춤했던 테슬라 차량 판매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게 투심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인도량은 44만 3,956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 감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월가 예상치 43만 8천 대를 웃돌면서 생각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강해졌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에너지 전장장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점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전장장치 제품을 판매했는데 이는 예측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월가에서는 에너지 전장장치의 수익성이 자동차보다 훨씬 높다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월가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종전에 27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세웠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된 원인입니다. 어제 테슬라 급등에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날았거든요. 오늘도 그런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많은 이슈들이 오가고 있는데 휴일을 앞두고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멘트들,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고용지표, 서비스 PMI,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 피트 미국 독립 만세 날입니다. 매년 7월은 미국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옛날에 윌 스미스였나요? 그 나온 영화 재밌게 봤는데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날 매년 7월 4일 연방정부 공휴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3.1절이죠. 3.1절 날 대한독립 만세,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제로 광복이 일어난 광복절은 8월 15일입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날은 7월 4일이지만 자, 미국이 어디서 저 최강대국이 독립을 했다고? 의아해 하시는 분 계시지만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국한테 총기로 대응해서 독립을 한 거고 거기서 만들어진 수정헌법 때문에 지금도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를 하고 있고 그거를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바마나 바이든이 계속해서 총기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 그 독립하는 당시에 독립군들이 총기로 대응을 했던 자기 몸을 지키려고 했던 그 자유의지의 그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직까지 못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7월 4일은 우리나라의 3.1절에 해당되는 날이라 쉬는데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되는 미국이 실제로 독립을 한 날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은 또 7월 달의 첫 달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분기의 첫 시작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실적 발표의 스타트를 끊는 달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분기, 반기는 어떤 수익률을 딱딱 끊는 수익률을 끊기 위해서는 종목을 팔거나 펀드를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사야 되는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이미 다 저기를 갔죠. 휴가를 떠났고 지금 사상 최대 인파가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엄청나게 갔다고 합니다. 저기를 자동차를 많이 탔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자동차도 많이 타고 비행기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전부 다 휴가를 미리 떠나는 바람에 거래량도 없고 어저께 2시에 장이 마감됐습니다. 미국장 보시고 밤새시는 분들 간만에 좀 주무셨나요? 아니면은 뒤에 또 그거 뭐 자료 검토하고 월가 회의록 보느라고 또 밤을 새셨는지 관성 때문에 자 월가의 트레이더들도 쉬는데 좀 쉽시다. 근데 어제 또 오늘 휴장을 하니까 미리 또 다 발표가 됐어요. 원래 목요일에 항상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한동 몰려서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 보느라고 또 잠을 못 주무셨을지 모르겠는데 ADP가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미국 고용 정보 업체입니다. 민간 업체죠. 민간 업체에서 민간 기업 고용 지표가 나온 다음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고용 지표가 따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민간 업체가 발표하는 게 있고 정부가 발표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CPI, PMI 뭐 이런 것들도 민간 업체냐 아니면은 민간 업체 중에서도 2개 아니면 정부 업체, 정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업체에서 발표한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15만 명 증가했는데 예상치는 16만 3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안 좋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힘들게 나와야죠. 힘듭니다. 파월 의장님, 고용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늘었어야겠죠? 힘드니까요. 그렇죠? 힘들었을까요, 과연? 파월 의장님, 힘듭니다. 자, 23만 4천 건 예상했는데 실제치가 23만 8천 건으로 예상치 상회했네요. 힘듭니다, 파월 의장님. 고용 인구도 떨어지고 민간 기업 고용도 떨어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났고 우리 실업자 많습니다. 고용이 안 돼요. 금리 인하 좀 해주세요. 어필할 만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직접 설문조사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저것도 나쁘면 확실하네요, 또. 자, 저번에 이 지금 PMI는 2가지로 나눠서 나오죠.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렇죠?
미국은 뭐 중국은 제조업 위주인데 공장에서 막 찍어내잖아요. 미국은 사실 서비스업 위주죠. 어쨌든 제조업 PMI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서비스업 PMI가 나오죠. 이제 순서가. 그리고 제조업 PMI든 서비스업 PMI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하는 게 있고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하는 게 있죠. 이 안 써 있는 거는 S&P라고 했죠. 앞에 안 써 있잖아요. 그냥 파이널 서비스 PMI라고 되는 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주황색이죠. 그러니까 ISM,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게 저 색깔로 나타나고 있죠. 자, 55로 예상했는데 55.3. 이건 예상치 상회가 나와버렸네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구매 공급 관리자들 대상으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설문조사를 돌렸더니 55.3 정도의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상치 상회가 나와버렸네요. 근데 저거는 뭐 0.3이니까 크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거 봅시다. 그거는 빨강색이거든요. 이걸 더 중시한다는 거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ISM은 실제치가 48.8 나왔는데 예상치는 52.6입니다. 야, 힘든 건 또 나왔네요. 50 이하면 자신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52.6으로 나왔는데 실제치가 다시 이 밑으로 가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년 정도로 놓고 봤을 때 50 이하로 나온 게 2번밖에 없거든요. 2달밖에. 그렇죠? 그래도 그 계속해서 예상치든 실제치든 50 이상에는 있었거든요. ISM은.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50 밑으로 나온 데다가 그것도 1년 내 최저치로 나왔어요. 막대 그래프가. 그렇죠? 밑으로. 그래서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렸네요. 두 개가 갈렸죠. 근데 중요도에서 S&P는 주황색, ISM은 빨간색이니 더 월가에서 중요 가중치를 두는 곳에서 예상치 하회에다가 50 이하가 나와버렸으니 지금 전부 다 힘들다고 보이는 것밖에 안 나왔어요. 지표가. 그렇죠? 전부 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에서 발표된 민간기업 고용 이게 지금 6월 증가폭이 지난 1월 달에 11만 1,000명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치였고 예상치 16만 명도 하회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문가 전망치 23만 4천 건을 상회하는 24만 8천 건이 나왔고 ISM에서 나온 구매관리자 지수는 48.8로 예상치 큰 폭 하회 나왔고 자, 이 정도면 이제 파월한테 저희 너무 고용이 힘들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는 자신감이 없네요. 여기서 자신감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필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9월 달에 안 하고 못 빼길 정도죠,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여름 휴가에서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잘 찍힌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기업들의 실적은 빠지지 않았는데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지표만 힘들게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카드를 써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 불붙게 만들어서 2, 3분기로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여기서 뭐 경제 지표가 더욱더 심각하게 악화가 돼서 기업들의 실적까지 꼬꾸라지면은 그거는 금리 카드를 쓴 타이밍을 잘못됐다고 또 욕을 먹거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요. 아주 적당하게 나오면서 파월 의장님 힘듭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실적 발표 나온다고 했는데 실적 발표 확정돼서 나왔습니다. 자, 2.6 빌리언 달러, 2025년도 회계 기준 1분기 실적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6%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100% 초과, 부등호가 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꼬르도 없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당연히 4.78달러로 100%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이건 조정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조정주당 순이익이 나왔죠.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2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또 넣기도 하네요, 여기서. 그리고 맥주가 대부분이고 와인이 17% 이 정도다. 자, 지금 CEO 멘트가 나왔습니다. CEO 멘트, 비어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강력한 볼륨 소형 성장을 달성했다. 그리고 광범위한 맥주 산업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달러 점유율 증가를 뒷받침했으며 전체 필수 소비재 부문에서 상당한 성장 성과를 강화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뜨거운 실적. 근데 문제는 컨센서스를 뛰어넘느냐 그거겠죠? 뒤를 볼까요? 약간 갈렸습니다. 아까 저기서 벌써 나왔어요. 매출액에서는 한 자릿수 증가했죠. 근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에서 100% 초과 증가했잖아요. 영업이익 23%, 순이익은 100% 증가.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덜 늘었어요. 그래서 예상치에 살짝 하회했습니다. 거의 일치했죠.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아요. 0.27 정도 하회를 했으나 큰 전인 쇼크는 아니었고요.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결국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익은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매출이 연인 쇼크가 살짝 나왔고요. 이익은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46이 평가가 됐는데 발표가 3.57달러 나와서 3.22%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분기 예상치는 더욱더 높게 잡혀 있고요. 전체 5분기를 따졌을 때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맥주랑 와인이 주력이기 때문에 여름철 후반으로 갈수록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저거를 뛰어넘을지 보겠습니다. 자, 월가 트레이더들도 휴가를 떠났고 장도 반장으로 줄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도 아니고 여기서 보는 우리도 쉬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월가 트레이더도 종목을 팔고 수익률을 확정지은 다음에 성과별로 좋은 대로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수익률 높은 트레이더들은 저기 풀파티하라고 다 갔어요. 자,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뜨거운 여름, 잠시 쉬어가도 괜찮잖아? 인플레이션이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목표치 2%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지금은 고용 시장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에 매드 코너에서도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고용 지표에 주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봤듯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 지금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70%로까지 올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하 가능성 높이는 건 미국의 이슈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향으로 코스피가 최대 3,000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행보를 보일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하 가능성을 키울 때는 정말 합리적인 근거에서 키우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지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이날 나왔었죠. 전체적인 추이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비농업 고용 건수 지난 3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조금 더 보고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민간 비농업 고용. 지난 6월에 15만 명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15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또 구분을 지어보면요. 제조업에서는 14,000건의 일자리 증가밖에 없었지만 서비스업에서 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13만 6천 건이 모두 다 서비스업에서 나왔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 지금 일자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업종 전반에 걸친 성장세는 아니다. 여객 사업 부문이 아니었다면 6월 고용시장 더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ADP 수석 경제학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객 사업 부문에서만 지금 6만 3천 건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즉,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침체돼 있던 여객 사업 부분이 살아나면서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정말 강한 노동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냉각 신호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용시장 과열이 좀 식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임금 때문인데요. 임금이 오를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P 고용 보고서에는 임금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공개가 됩니다.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상승률이 지난 5월에 5%였다면 6월에는 4.9%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직을 했을 경우 솔직히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이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임금 증가율 또한 5월에는 7.8%였다면 지난 6월에는 7.7%로 소폭 둔화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임금 증가율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가중시킬 위험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ADP 고용 보고서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주 발표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고용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지난주 23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를 했고요.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 그러니까 일자리가 쉽게 안 잡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건수 185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6천 건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늘었다는 것 사실은 안 좋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밴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린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미 공급관리협회의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 48.8%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대비 확연하게 위축면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50을 하회하면서 깜짝 위축세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월에 54.8을 기록했다면 6월에는 55.3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렇게 왜 올랐냐라는 분석 결과를 보니까 주 원인이 높은 인건비였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ADP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임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추세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갈수록 이 원인은 그 비중이 작아지면서 이 S&P 글로벌 서비스 PMI도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미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까지 나왔는데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매주 계속해서 GDP 나우라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요. 지금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1.5%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5월 정도 여기 4.2%를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냉각 예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시장 같은 경우 냉각이 한 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냉각되기 시작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도 불과 2달 사이에 전망치가 4.2%에서 1.5%로 확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빠릿빠릿하게 대응할 것을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7월
7월 FOMC는 너무 임박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FOMC 회의가 열리는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통해서 시장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그리고 현재에 대한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낸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결을 예상한다라는 그 가능성 같은 경우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그래도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하는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 계속해서 이제 9월이면 진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6월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한다라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월 FOMC가 열렸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식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현상은 강화되는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선 수혜주에 더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좀 잘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밤사이에 테슬라가 또다시 달려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네, 어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 엔비디아까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만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에 포착할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7시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채널 고정해주세요.